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200년 전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역설적인 행복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라고. 이상하게 들리시죠?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이여, 뭔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뭔가를 제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고. 제가 30대 초반, 대기업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며 승진을 꿈꿨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을 목표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막상 승진했을 때 행복했나?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부담과 스트레스만 늘어났을 뿐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철학적 통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라는 것입니다. 대신 소극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합니다. 가난하지 않겠다. 병에 걸리지 않겠다. 불안하지 않겠다. 이런 목표 말입니다. 왜일까요? 인생은 행복해지기는 어려워도 불행해지기는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은 건강했던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표절이게 느끼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확실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이자 지혜의 시작이라고. 인생의 지혜란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놀라거나 기대하지 않는 중용의 미덕에 있다고. 저는 이제 작은 것들을 제거하며 살아갑니다. 불필요한 약속들, 의미 없는 경쟁, 남과의 비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불행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무언가를 더하기보다 빼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행복을 쫓아 헤매는 대신 불행의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역설적 행복의 비밀입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왜 이렇게 한심할까? 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자기 혐오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기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고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는 그런 순간들. 우리는 이럴 때 무턱대고 반성합니다. 자아를 성찰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려 애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처방을 내립니다. 자기 혐오의 순간에 거창한 해결책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말합니다. 도박으로 도피하려 하지 마세요. 종교에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명상이나 여행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술로 잊으려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라.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우울증에 시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심리상담도 받고 책도 읽고 여행도 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냥 일찍 잤습니다. 밤 10시에 잠들어 새벽 6시에 일어났죠. 간단한 아침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날도 똑같이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마음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옳았습니다. 자기 혐오는 생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자기 혐오의 본질은 증오스러운 오늘에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이 오늘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잘 자고 일어나면 어제의 나는 사라지고 새로운 내가 시작됩니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따라서 회복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계발서를 읽고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긍정적인 확언을 외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런 건 다 필요 없다고. 그저 동물처럼 단순하게 살아라.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때가 되면 일어나라. 자기 혐오가 찾아올 때 싸우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그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내일의 태양이 오늘의 어둠을 지워줄 것입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나도 저들과 다를 게 없구나.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민감할까요? 왜 남들과 똑같이 살려고 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악습에 굴복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적절히 어울리는 규칙을 정해 인내로 습관화하라고. 그것이 위대한 삶을 쌓아가는 비결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려면 특별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엉뚱한 옷을 입거나 괴상한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법을 어기기도 합니다. 이건 쇼펜하우어가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50살이 되던 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 작은 서점을 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연봉 몇 억을 포기하고 왜 그런 선택을 하냐고.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마음 맞는 손님들과 대화하고 저녁에는 조용히 산책을 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살고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타인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다면 그들이 판단할 수 없는 선택을 하라.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며 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들이 돈을 쫓을 때 시간을 쫓으세요. 남들이 명품을 살 때 책을 사세요. 남들이 인스타그램에 자랑할 때 일기를 쓰세요. 남들이 관심 없어하는 것들이 바로 당신만의 보물이 됩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글을 씁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 글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왜 돈도 안 되는 일을 하냐고? 하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히 제 것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반항이 아닙니다. 조용한 독립입니다. 남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위대한 삶은 남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백화점을 걷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열대의 상품들과 내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 가격표만 없을 뿐. 나도 누군가에게는 필요에 따라 선택되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닐까? 현대사회는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려 합니다. 스펙을 쌓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자기 PR을 하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잘 팔리는 상품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선언합니다. 나는 타인에게 필요한 물건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진열대에 놓인 상품이 아니라고. 이것은 단순한 거부가 아닙니다. 존재의 주체성을 되찾는 선언입니다. 상품은 고객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체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상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회사가 원하는 대로 변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도 밤낮하고 심지어 취미생활도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골프를 배우고 와인을 공부했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들의 손아귀를 거부하라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이 되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라고.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과 이를 판단하는 도덕적 관점은 오직 나의 것이어야 한다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가치를 타인이 매기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생산적인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그들이 판단하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르게 삽니다.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삶은 제 것입니다. 타인이 마음대로 나를 전시하려는 시도를 거부하세요. 당신은 그들의 쇼윈도에 놓일 마네킹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 걷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입니다.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존재를 팔지 마라. 당신은 상품이 아니라 주체다. 커피를 쏟았습니다. 중요한 서류 위에. 하필이면 제출 직전에.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 덕분에 제출이 늦어졌고, 그 사이 중대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실수가 더 큰 실패를 막아준 것입니다. 인생은 이런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실수와 우연으로 덮여 있다고. 실수는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실수 뒤에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우연이 따라온다고.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다릅니다. 저지른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미화할 필요 없다. 깨끗이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라. 그리고 우연히 생긴 비극으로 인생의 페이지에 적어둔 뒤 책장을 덮어버려라. 제 인생 최대의 실수는 첫 사업의 실패였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했고 3년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 후 다시 시작하면서 배운 것들, 만난 사람들, 깨달은 지혜들, 이 모든 것이 실수가 가져다준 우연의 선물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더 나아가 말합니다. 젊은 날의 꿈이 꺾이고 죽음이 가까워질지라도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해 후회 없는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수용입니다. 실수와 우연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모 교수님이 계십니다. 평생 노벨상을 꿈꿨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 그것을 향해 걸어간 길이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들었다고. 실수했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했느냐는 것이라고. 실수를 하면 인정하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미화하지 마세요. 그저 받아들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인생은 완벽한 각본이 아닙니다. 즉흥극입니다. 실수와 우연이 만들어내는 즉흥극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후회 없는 삶이란 실수 없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삶입니다.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비싼 음식, 수백 명이 하객. 그런데 신랑 신부의 표정은 왜 그렇게 지쳐 보일까요? 그들은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체면을 위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와 체면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것들은 기이하고 미개하며 우습기 짝이 없는 규범이라고. 인간의 본성과 거리가 멀고 정상적인 인간관계에서는 파생될 수 없는 편견의 악습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체면을 중시합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집을 살 때도, 차를 살 때도, 심지어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체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체면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 삼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체면을 위해 살았습니다. 큰 집, 비싼 차, 명품 옷, 모든 것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빚더미에 앉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체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명예를 위해 싸우고 명예를 위해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 명예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당신에 대한 생각일 뿐이라고. 그것을 위해 당신의 삶을 희생할 가치가 있느냐고. 저는 한때 언론사 기자였습니다. 명함을 내밀 때마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죠. 그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퇴사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대우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들이 존중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명함이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명예와 체면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하라고. 그것들은 당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일 뿐이라고.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지 외부의 평가에 있지 않다고.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계신가요? 명예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계신가요? 그만두세요. 체면은 신기루입니다. 명예는 연기입니다. 잡으려 하면 할수록 멀어지고 붙잡아도 손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대신 실질적인 것에 집중하세요. 건강, 지식, 경험, 관계. 이런 것들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재산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허상을 쫓느라 실체를 놓치지 말라. 체면과 명예는 덫이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라. 미술관에 갔습니다.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일상의 모든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설명합니다. 예술은 선택의 한순간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라고. 쇼펜하우어에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성은 본능이며 신체의 일부일 뿐, 우주적 질서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욕망과 위지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나약함 속에서 위대함이 탄생합니다. 인간은 위지와 표상, 즉 욕망과 표현에 갇혀 헤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에 의해 위대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술을 통해서입니다. 제 친구 중에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무명입니다. 하지만 그의 작업실에 가면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캔버스 위에 그가 창조한 우주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신이 된 기분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예술가들을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로 봤습니다. 왜일까요? 예술가들은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변환시키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의미함을 의미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작품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을 예술로 만들면 됩니다. 요리를 할 때, 대화를 나눌 때, 일기를 쓸 때, 매 순간을 창조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물의 온도를 맞추고, 원두를 갈고, 천천히 물을 부으며 향을 음미합니다. 그 10분은 제게 예술의 시간입니다.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 순수한 현재에 몰입하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은 필연적으로 고독하다고. 하지만 선택은 피할 수 없는 실존이라고. 그리고 예술은 바로 그 선택의 순간을 영원으로 만드는 마법이라고. 당신도 예술가가 되세요. 당신의 삶을 작품으로 만드세요. 매 순간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몸부림. 그것이 예술이고 그것이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했습니다. 친구도 적었고, 연인도 없었고, 가족과도 불화했습니다. 외롭고 치졸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조차 내가 선택한 결과라고. 그는 나약한 인간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성품의 감옥 속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지켜냈습니다. 비관주의 철학을 설파하면서도 끝까지 살아냈고, 글을 썼고, 사유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고독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머릿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결국은 타인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순간도 본질적으로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채로 삶의 관문에 부딪혀 도망가지 말고 직면하라고. 고개를 똑바로 들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응시하라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비극이며 그 비극 속에서 비로소 따뜻한 인간애와 예술의 숭고함이 태어난다고. 제가 가장 외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던 때였죠. 매일 밤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저는 진짜 저를 만났습니다. 타인의 기대도, 사회의 요구도 없는 순수한 나를. 그리고 그 고독을 견디며 깨달았습니다.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아를 만날 수 있고,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쇼펜하우어의 삶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외로워도 괜찮다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하는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하는 것이라고. 인간은 혐오스러움을 지울 수 없는 한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한심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됩니다. 그 비극을 껴안고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이 예술이 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염세주의가 아니라 역설적 긍정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수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철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